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예.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제 돌아오면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특히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론 아니고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기존에 유명한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해서. 해놨었고 변호인 접견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 접견은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실 어, 책상이 있고 예,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어.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 아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잠깐 뭐 언제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같은데. 법조계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가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예.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아.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왜 네.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변호사들이 그 막내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가서 그 분하고 분하고 그냥 네. 얘기하는 걸로 것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네. 이제 변호사들은 그만큼 이제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네. 집사 위해서 변호사. 한 달에 고정 급여를 받고 가서 이제 그렇게 뭐 시간 평일거리를 네. 해주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우리 저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사고 치면 벌 주는 게 독방에 가서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는다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어떤 정신 구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독방에서 나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계셨는데 독방에서 1년이요. 징벌 받으셨어요? 아니요. 네. 원래 그 시범 시국 사람은 다 아니,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면회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면회도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 무건 수행했죠. 벽 보고 얘기해요. 그럼 벽이 딱 다시 다 말을 해놔 얘기. 이게 이 얘기가 벽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거처했던 미군 병사들은요 보름 이상 혼자 말을 안 시키고 가둬놓으면 자기도 안답니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이 말을 거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구치소 치료를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오후 늦게 이제 허리라든가 발목 같은 데 통증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겠죠. 그거 말고는 사람하고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어요. 그거 독특한 현상이네. 왜냐 구치소에 있는 의무과 그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퇴근 안 하고 특별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까지만 규정상 진료를 보고 왜냐하면 4시까지 해놔야 그때부터 진료가 딱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리도 하고. 예, 정리도 하고. 그런데 5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일부 특혜 논란은 있지만 구치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네.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뭐 근데 이해해달라는 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로 본 거는 무슨 그 감옥에서 방에서 뭐 사전을 본다. 아니 무슨 대망 책을 읽는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뉴스가 없어서. 지금 뉴스도 나왔어요. 네. 책 이게 도서 목록까지도 줄줄 얘기를 했는데 뭐 대망도 있었고 네. 토지도 있었고 그거는 박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대하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 긴 시간- 거. 시간 그리고 때우려고. 이렇게 쭉쭉쭉 시간 흘러가는 대하 소설이 아니라 대하 무협지. 그런 그런 그런데 편인데 그 기사가 이제 왜 안 나오냐면 네.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 통해 그렇게 취재가 되거든요. 네. 원래는 교도관들 규정 위반이에요. 아. 교도소 내에 있는 얘기를 외부에다 하게 되면 경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교도소 서울구치소 소장이 엄명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무리 한 가지만 네. 더 전해드리면 마무리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추가 지금 조사. 특활비, 관제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안 이루어진 건 언제쯤 조사할 것인가라고 그걸 하는 마무리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마무리 질문하려고 했어요. 내가.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다음에 답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안 여쭤보시길래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일단 박 전 대통령 골석 재판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25년 구형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의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도 한 달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따로 재판을 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 전에 조사를 해서 그냥 병합 기소를 하는 편으로 입장을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서둘러서 뭐 연내에라도 당장 착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재판마저도 저렇게 골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리해서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따로 기소를 할 텐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러게요. 그것만 해도 지금 40억의 네, 뇌물죄가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이 25년이었는데 법조계 중론은 박 전 대통령 거의 30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0년 30년 내지 무기. 예, 그렇게 구형을 받고 뇌물죄 40억으로 또 재판을 받으면 그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예.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아.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제 돌아오면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특히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변론 아닌가.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기존에 유명한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하면서? 해놨었고 변호인 이제 접견도 유영하 변호인 접견은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실 어, 책상이 있고 예,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어.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 아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잠깐 뭐 언제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그쪽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가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예.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아.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네.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그렇게 하루를 한 달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이야, 예, 그리고 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 식당?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식판 들고 가셔서 맞아요. 식사하셨던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예. 거기에서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같은 거는 좀 KBS 구내 식당보단 잘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청와대인데 조금 더 반찬 낫지 않아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김치 나오고 뭐 예. 나물 몇 가지 나오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한 3종류 정도 반찬이 있고 국 하나 있고 밥 있고 그거죠. 대신에 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샐러드. 저걸로 좀 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놔두나 보다. 다들 피로할 테니까 비타민 좀 섭취하십시오. 이러는 분. 예. 고민정 부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총 몇 명이에요? 한 명씩이죠.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딱 한 명씩입니까? 저 있고. 예. 그럼 두 분의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업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부대변인이어서 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뭐 회의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대변인이 소화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제가 대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청와대의 정책이나 소식들 전하는 이런 맞아요.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 50분. 11시 50분. 한 10분, 20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뭐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 보는데 보면은 대통령 일정 소개하고 청와대 뒷얘기들 또 삐컷 사진들도 미공개 사진들도 거기서 공개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마크를 달고 하는 방송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서 결정해서 뭐 원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 국민소통석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표를 할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서로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우리가 TV에서 뉴스 속에서 보는 그 대통령 말고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기 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전과 후가 글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김정숙 여사는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뭐 국빈을 초대하거나 혹은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도 늘 정상 부인들, 영부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은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 먹어봤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씩.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먹지 말라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유명 아나운서로 여느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네. 청와대 공직자로 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후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후회는 없네요. 아니, 하루를 한 달 같이 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도 괜찮으세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많이들 묻는 게 2018년에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7살, 4살이에요. 예.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제가 시켜주고 싶고 같이 손잡고 아침에 나가서 예. 그 동네 빵집 가서 빵 먹고 싶고 진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주시면 대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 소소한 행복을 대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예, 박수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연차 휴가라도 내서 꼭 아이들하고 네. 빵집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안 된다면 제가 청와대 민원 넣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벌써 8개월 같기도 하고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몇 년은 간 것 같습니다. 몇 년 간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정신없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뭐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가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대선 캠프에 네. 합류했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면 가슴이 계속 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그렇게 하루를 한 달 같이 살다 보면 가슴도 이제는 좀 멈출만도 하는데 여전히 뛰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꼭 청와대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계속 가슴은 무척 뛰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 네네. 과거의 어떤 적폐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은 매일 뛴다. 예, 가슴은 매일 뛴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근데 청와대 생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청와대라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 같은 느낌. 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약간은 좀 럭셔리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들어와 보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새벽 6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보통 한 8시가 되면은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구나. 이야, 예,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청와대 사람들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월화수목금은 당연하고 네. 일요일에도 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토요일 하루만 공식적으로 이제 쉬는 건데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구내식당? 거기서 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식판 들고 가셔서 맞아요. 식사하셨던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예. 거기에서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은 반찬 같은 거는 좀 KBS 구내식당보단 잘 나옵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청와대인데 조금 더 반찬 낫지 않아요? 그냥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김치 나오고 예. 뭐 나물 몇 가지 나오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뭐 한 3종류 정도 반찬이 있고 국 하나 있고 밥 있고 그거죠. 대신에 늘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아 샐러드. 저걸로 좀 이 비타민 섭취하라고 놔두나 보다. 다들 피로할 테니까 비타민 좀 섭취하십시오 이러는 분. 예. 고민정 부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총 몇 명이에요? 한 명씩이죠.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딱 한 명씩입니까? 저 있고. 예. 그럼 두 분의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업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부대변인이어서 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뭐 회의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대변인이 소화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제가 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보셨겠지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청와대의 정책이나 소식들 전하는 이런 맞아요. 것들도 하고 있고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 50분. 11시 50분. 한 10분, 20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뭐 매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 보는데 보면은 대통령 일정 소개하고 청와대 뒷얘기들 또 삐컷 사진들도 미공개 사진들도 거기서 공개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라는 마크를 달고 하는 방송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서 결정해서 뭐 원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발표를 할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서로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옵니다. 그래요. 고민정 부대변인. 네. 우리가 TV에서 뉴스 속에서 보는 그 대통령 말고 가까이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 물론 대통령 되기 전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전과 후가 글쎄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권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데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김정숙 여사는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렇죠.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뭐 국빈을 초대하거나 혹은 국빈의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도 늘 정상 부인들, 영부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만든 곶감은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딱 하나씩.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먹지 말라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근데 유명 아나운서로 여느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방송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 공직자로 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후회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후회는 없네요. 아니 하루를 한 달 같이 산다고 아까 그러셨는데도 괜찮으세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선택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많이들 묻는 게 2018년에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7살, 4살이에요.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제가 시켜주고 싶고 같이 손잡고 아침에 나가서 그 동네 빵집 가서 빵 먹고 싶고 진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주시면 대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 소소한 행복을 대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예, 박수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연차 휴가라도 내서 꼭 아이들하고 네. 빵집 가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안 된다면 제가 청와대 민원 넣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가 그 SNS에다가 직접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라면서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서 사태를 키운 그 제천 참사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건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뭔 개. 잠깐 우리끼리 한 1분 동안 서로 자유롭게 욕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예. 아이고 뭐 제천 그 화재 사건을 들먹이면서 네. 아주니 직격으로 또 이용해 먹으려는 류여해나 잘 단속을 하시지. 그렇죠. 뭘 세월호를 또 들먹이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지금 그 류의 인형 들고 와가지고 나 팽당했다고 네.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래도 한때 같이 이렇게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좀 위로를 해주고 그러셔야지. 그래요. 뭐 무지 인형이라도 사주든가. 그러니까 야당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죠. 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또 들고 나와가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그런 개 망발을 하고 앉았는 그런 당대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된다. 이제 욕하기도 아까워요. 좀.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화재 사건 자체도 지금 그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예 언론이랑 포털 방송이 다 좌파들밖에 없고 SNS에도 문바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써놨어요 글을. 막 샀어요? 네, 진짜 그냥 막 찔러놔가지고. 무슨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기존에 유영아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해서? 해놨었고 변호인 접견. 이제 유영아 변호사 변호인 접견은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실 어, 책상이 있고 예,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어.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 아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잠깐 뭔지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법조계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스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예.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아.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지난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연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KBS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변신을 해서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당선 바로 다음 날 바로 연결했던 그 인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동안 청와대 생활은 어땠는지, 할만한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벌써 8개월 지났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뭐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 네,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실 어, 책상이 있고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 아,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잠깐 뭔지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법조계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서류,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예.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아.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왜 네.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변호사들이 그 막내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가서 그 분하고 분하고 그냥 말 얘기하는 걸로 것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네. 이제 변호사들은 그만큼 이제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집사 위해서 변호사. 한 달에 고정 급여를 받고 가서 이제 그렇게 뭐 시간 평일거리를 내어주고. 해주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우리 저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사고 치면 벌 주는 게 독방에 가서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는다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어떤 정신구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독방에서 나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계셨는데 독방에서 1년이요. 징벌 받으셨어요? 아니요. 네. 원래 그 시범 시국 사람은 다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면회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면회도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 무건 수행했죠. 벽 그건- 보고 얘기해요. 그럼 벽이 딱 다시 다 말을 해놔 얘기. 이게 이 얘기가 벽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같은 거처했던 미군 병사들은요 보름 이상 혼자 말을 안 시키고 가둬놓으면 자기도 안답니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이 말을 거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구치소 치료를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오후 늦게 이제 허리라든가 발목 같은 데 통증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겠죠. 그거 말고는 사람하고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어요. 그거 독특한 현상이네. 왜냐 구치소에 있는 의무과 그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퇴근 안 하고 특별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까지만 규정상 진료를 보고 왜냐하면 4시까지 해놔야 그때부터 진료가 딱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리도 하고. 예, 정리도 하고. 그런데 5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일부 특혜 논란은 있지만 구치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네.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뭐 근데 이해해달라는 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로 본 거는 무슨 그 감옥에서 방에서 뭐 사전을 본다. 아니 무슨 대망 책을 읽는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뉴스가 없어서. 지금 뉴스도 나왔어요. 네. 책 이게 도서 목록까지도 줄줄 얘기를 했는데 뭐 대망도 있었고 네. 토지도 있었고 그거는 박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대하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 긴 시간- 거. 시간 그리고 때우려고. 이렇게 쭉쭉쭉 시간 흘러가는 대하 소설이 아니라 대하 무협지. 뭐 그런 그런 그런데 편인데 그 기사가 이제 왜 안 나오냐면 네.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 통해 그렇게 취재가 되거든요. 네. 원래는 교도관들 규정 위반이에요. 아. 교도소 내에 있는 얘기를 외부에다 하게 되면 경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교도소 서울구치소 소장이 엄명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무리 한 가지만 더 네. 전해드리면 마무리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추가 지금 조사. 특활비, 관제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안 이루어진 건 언제쯤 조사할 것인가라고 그걸 하는 마무리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마무리 질문하려고 했어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질문한다면 답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안 여쭤보시길래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일단 박 전 대통령 골석 재판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25년 구형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의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도 한 달 이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따로 재판을 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 전에 조사를 해서 그냥 병합 기소를 하는 편으로 입장을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서둘러서 뭐 연내라도 당장 착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재판마저도 저렇게 골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리해서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따로 기소를 할 텐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것만 해도 지금 40억의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이 25년이었는데 법조계 중론은 박 전 대통령 거의 30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0년 내지 무기. 네, 그렇게 구형을 받고 뇌물죄 40억으로 또 재판을 받으면 그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돌아오면 제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변호사님.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변론 아닌가.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돌아오면 제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특히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변론 아닌가.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기존에 유명한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하면서? 해놨었고 변호인 접견, 이제 유영하 변호인 접견은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